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내 건강 지킬 식품 찾기 두 번째 시간이죠. 그러나 식품으로서는 첫 번째죠.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는 못한 식품을 들고 왔습니다. 유럽과 서양의 블루초인 알티초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피츠버그 대학에서 전인 건강이 뭐냐를 했대.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않으면 건강하다 해서 정신적인 판단, 정신이 건강한 사람, 또 정서가 건강한 사람을 건강하다 그런다. 아니야. 관계까지 건강해야 된다. 아니야.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초월적인 인재와 초월적인 존재와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 아니야. 사람들이 알고 판단하는 것 그게 정확해야 된다. 아니야.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아니야. 직업에서도 성공해야 된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점점 더 포괄적인 건강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전인 건강이라 그럽니다. 역학적 추세를 보면 옛날에는 감염성 질환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자꾸 시간이 흐르고 근대로 오면서부터 비전염성 질환, 즉 만성 질환으로 많이 죽는다는 거죠. 지금 코비드19가 전염성 질환으로 난리를 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전염성 질환을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연구원인 댄 브에튼이라는 사람이 블루존스라는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지역 5곳을 방문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오래 사는지를 연구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블루존스.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오래 사는 것은 유전적 요인이 10%, 아픈 것도 마찬가지죠. 환경적 요인이 90%나 되더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전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점점 환경적 요인이 크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피츠버그에서 이렇게 한 건데요. DNA가 유전적인 거죠. 그 다음에 다 환경적인 거죠. 이걸 다 합치는데 특별히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요. 또 2004년에서 뭐 10년 요즘도 계속 하고 있는 거지만 윌리엄 리라는 분이 지금 암의 원인 가운데 유전을 5%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95%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환경 가운데서 가장 큰 요인으로 식이를 잡았습니다. 근데 식이가 30에서 35%인데 사실은 비만도 10 내지 20%가 있기 때문에 식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먹는 음식이 우리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양학자죠. 코넬 대학의 명예교수고 지금도 생존해 계시죠. 미국의 최고 영양학자 캠벨이 79세의 나이로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실을 알 권리를 과학자로서 대중에 전하는 책, 더 호울이라는 책을 썼고요. 우리나라에서 열린과학에서 2016년에 당신이 병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영양은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핵심 열쇠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절한 영양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부적절한 것들이다 라고 말했고요. 이분이 참 유명한 것은 미국 암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영양학자인데 의사들이 의료 분야에 정말 최고의 관심 분야인 암 분야에 회장을 준다는 것은 이분이 얼마나 저명한 학자인지를 증명하는 일부분입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들이 가장 비싼 처방약보다 더 빨리, 더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수술보다 더 적극적으로 당신을 치유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이클 그레그는 음식이 강력한 힘을 가진 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 학자들이 또 의사들이 계속 증명을 하고 있죠. 2019년 작년이죠. 뉴욕타임스에 보면 우리 음식이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음식을 잘 선택해서 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자, 암은 라이프스타일의 주된 변화를 요구하는 예방 가능한 질병이라고 약학 연구지에서 나온 표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식사가 35%인데 비만이 14에서 20이니까 근 60%가 이게 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흡연이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병드는 이유에서 다시 한번 더 보면 당신의 건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나 주변 환경에 들어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이 이제 정말 중요한 요인이고 암을 일으키는 제1 원인이구나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지식 범위를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한 번 건데요. 죽음이라는 영어 단어에 60%가 먹는 것이다. 참 신기롭죠? 우리 한문에서도 질병이라는 것은, 암이라는 것은 입 세 개로 산더미처럼 음식을 먹어서 생긴 병이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질환이 음식과 굉장히 관계가 있으니까 좋은 음식을 찾는 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삶 같죠. 자, 음식은 약이다. 약식 동원이다. 약과 음식은 같은 근원이 같다는 거죠. 히포크라테스 의사죠. 그 다음에 허준 한의사죠. 우리나라 엘렌 G 화이트 건강계획자죠. 컬린 캠벨 영양학자죠. 자, 엘렌 G 화이트까지는 돌아가셨고요. 캠벨부터는 살아 생존해 계신 의사 영양학자들입니다. 컬드웰 에셀스틴 의사입니다. 조엘 폴먼 의사입니다. 존 맥두걸, 윌리엄 리, 마크 하이먼, 마이클 그레거 이분들이 전부 다 음식이 약이라고 그랬고요. 옛날에는 미국의 의대생들이 영양학에 대해서 하나도 안 배우고 나가서 특강 1시간 듣고 의사를 했는데 요즘은 3학점 일주일에 3시간씩 한 학기를 영양학을 배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영양학적으로 연구해서 뉴트리셔널 메디슨이라는 그 분야까지 생기고 의사들이 영양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프스타일 관련 행동 유병률을 보면 5분의 4가 식사를 심각하게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또 효소,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야 되고요. 불소식이죠. 거기에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불을 피우고 영양 헐헐 떼갖고 에너지를 얻는데 이때 활성산소가 2 내지 3%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노폐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몸은 노폐물과 활성산소 같은 해독해야 될 또 중화시켜야 될 물질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포크만과 그의 동료들은 어떤 연구를 했느냐면 교통사고 사망자,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40, 50대 여성을 유방암을 검사를 해봤더니 교통사고로 죽고 암 환자가 아닌 사람들 유방암 검사를 해봤더니 40%가 유방암 세포가 나왔어요. 남자들은 5, 60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 전립선 암을 검사해봤더니 50%가 전립선 암으로 판정됐다 그러네요. 이렇게 가면 70대에 되면 누구나 다 갑상선 암세포가 100%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들은 cancer without disease, 질병이 없는 암이라는 개념을 하나 내놨습니다. 수년간 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해하다고요. 뭐가요? 우리는 하루에 5천 내지 1만 개의 암세포가 늘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면역세포들이 이걸 다 해결하잖아요. 근데 이 암이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커지지 않고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암세포가 옆에 지나가는 혈관과 또는 그 림프관에다가 자꾸 뭘 달라고 그런가 하면 혈관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왜? 영양 공급을 받고 산소 공급을 받아야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암세포가 혈관이 막 생성되면 우리는 치명적이 되고 또 혈관이나 그 림프관을 따라서 전이가 되는 거죠. 암세포들이 전이되면 우리가 암 환자들이 죽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들은 계속 혈관을 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이 작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암이 전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리라는 분은 이 항혈관 신생, 혈관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걸 연구하는 재단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일반 키모테라피, 화학요법은 직접 종양세포에다 영향을 미치고 죽이고 하면서 종양세포 아닌 세포들도 같이 많이 죽지요. 그래서 요즘 표적 치료라 그래서 그 종양세포만 죽이는 그 연구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혈관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생성되지 않으면 암세포가 굶어 죽는다. 그래서 혈관이 암세포에 가는 것과 암세포 자체가 혈관을 생성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차단하는 것을 항혈관 신생요법이라고 합니다. 혈관 생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암을 치료한다는 거죠. 자, 제가 이 표를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파이토케미컬. 여러분 시간이 있는 대로 이걸 자꾸 연구를 하시면 굉장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컬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항노화, 인간이 노화만 해결하면 다른 거 다 해결됩니다. 항산화, 항염, 항암, 항만성질환에 필수적인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파이토케미컬인데 오늘 우리가 보실 아르티초크에는 여기 나타나지 않는 파이토케미컬 종류가 꽤 많습니다. 자, 윌리엄 리가 2014년에 그 일반 약품과 항암제와 그 다음에 음식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혈관이 언제 제일 많이 생성됐냐, 언제가 적게 생성됐냐, 암세포의 혈관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적게 생성될수록 좋은 거죠. 보면 뭐예요? 이리노테칸이라는 항암제가 가장 혈관 생성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약품 3개와 그 다음에 콩추출물 또 항암제 그 다음에 음식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아르티초크 첫 번째라고 콩추출물 다음 두 번째죠. 이 아르티초크 굉장히 유익한 채소입니다. 어떤 항암제보다 음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르티초크가 여기에 있죠. 굉장한 효능을 가진 겁니다. 채소 중에 어쩌면 슈퍼푸드예요. 이거 보면 우리나라에 꼭 엉겅퀴 같이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아르티초크는 요 먹는 부분이 있어요. 엉겅퀴는 그냥 음식으로는 못 먹잖아요. 근데 보세요. 생리활성 물질이 클로로젠산, 그 다음에 아피제닌, 나알린제닌, 실리마린, 루테올린, 제가 지금까지 다 만들어 드린 그 파이토케미컬 표에 없는 생리활성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자, 이 아르티초크를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걸 시장에 가면 팔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식품인데, 뭐 한국 사람들 요즘 수입 많이 해갖고 백화점들에서는 많이 팔고요. 보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르티초크는 글로브 아르티초크, 그린 아르티초크, 프렌치 아르티초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 이렇게 잘라서 먹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실제로 먹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굉장히 적은 부분이죠. 이 부분이 항노화, 항산화, 항암, 특별히 과민성 대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잘 된다 그러고요. 항혈관 신생, 그래서 성장, 암세포 성장이나 증식이나 전이를 억제하고 또 간 해독, 실제로 간 그 질환에 약물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엉겅퀴 종류는. 그 다음에 간세포가 재생되고요. 그 다음에 항당뇨, 인슐린 저항성을 낮춘다. 이것도 대단한 역할이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물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찾아보면 아르티초크 재배 엉겅퀴, 야생 엉겅퀴 계열의 C가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르티초크와 엉겅퀴 씨앗은 모두 항산화제의 좋은 공급원이고 폴리페놀 기여도의 41 내지 78% 또는 17 내지 37%로 폴리페놀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르티초크
메탄올 추출물의 생리학적 특성에 보면 항산화, 종양세포 증식 억제, 종양세포 이동 억제 및 항혈관 신생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정말 항산화, 종양세포 증식 억제, 종양세포 이동 억제, 항혈관 신생 작용이 다 있더라는 논문입니다. 2012년에 Agriculture라는 잡지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 생리학에 나온 그 2011년 논문을 보면 인간 유방암에서 아르티초크 폴리페놀의 대표적인 성분인 클로로젠산이 정상적인 세포 성장 라인인 MCF10A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암세포 생존성 감소, 성장 억제, 암세포 라인의 침습적 작용에 대한 억제 특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제는 대부분 암세포와 더불어 일반 정상적인 세포도 다 죽이는 부작용 때문에 문제인데 여기는 정상적인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에 해당되는 암세포 작용에 해당되는 것만 다 억제를 하는 특성이 있더라. 대단한 특성이죠. 그럼 파이토메디슨이라는 2010 잡지에 2007년에 실린 걸 보면 쥐의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실리마린 보호 효과라는 것에서 보면 실리마린의 지질 과산화 방지와 감소된 글루타치온 수치 보충 작용이 산화성 손상으로 인한 흑질 치밀증을 보호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잘하면 뭐도 파킨슨 질환에도 사용이 가능하겠다는 연구입니다. 정말 그러면 아티초코가 뭐가 그리 대단한데요? 보세요. 칼로리는 적고요. GAD라는 것은 우리가 10 이하 19까지 그 다음에 20 이상 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 식품 자체가 당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 이게 가장 적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뇨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탄수화물 적고 단백질 많고 지방 적고 식이섬유는 많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엽산, 비타민 B 종류가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세포 분열하는 것들에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항산화자인 ACE, 비타민 A, C, E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오메가 6와 3가 많이 있고 정말 골고루 마그네슘, 망간, 칼륨 이런 미네랄도 정말 많이 들어있는 골고루 아주 대단한 영양을 가진 식품입니다. 이 농무성이 발표한 거예요, 미국에. 그럼 어떻게 먹는데요? 이걸 사와가지고 어떻게 먹는지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뭐 치시면 다 좋은 거 다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가장 건강하게 먹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우선 그릇에 넣고 수돗물 세게 틀어갖고 잘 씻고요. 그 다음에 이분 그 잎이 가시가 있습니다. 맨 위가. 그래서 가위를 잘 잘라주시고 어떤 분들은 요리할 때 반드시 장갑을 끼더라고요. 손 보호한다고. 그 다음에 위를 저렇게 잘라요. 위를 자르고 냄비 같은 데다 뭘 넣냐 하면 이 아티초크를 자른 부분이 밑으로 가도록 그렇게 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물이 한 절반 이상 잠길 수 있게 해갖고 보통은 30분에서 45분을 삶습니다. 근데 압력 소태할 때는 10 내지 15분만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갖고 저걸 꺼내갖고 맨 끝에 건 다 땄는데도 안 부분을 이렇게 따면 밑에 부분이 이렇게 살이 나오겠잖아요. 그러니까 빨아먹는 거야. 그냥 그것도 싫으시면 이제 뭐 건강한 드레싱을 좀 하시는데 레몬과 올리브나 소금, 캐슈넛 종류 같은 견과류를 좀 넣어가지고 이걸 딱 하고 어금니를 앞니로 쓱쓱 긁어 어금니가 제가 잘못 썼습니다. 앞니로 이렇게 쓱쓱 긁어 먹으면 우리가 손님들을 초대했을 때 하나씩 전식으로 드리면 참 멋진 초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맛있게 해 드시는 것은 여러분이 유튜브 보시면 많으니까 저는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하시고 저는 어떻게 먹냐면요.
아까 빨갛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죠. 먹는 부분하고 그 위에는 부드러운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긁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양파나 당근하고 이렇게 물과 캐슈넛 같은 그 넛 종류들을 좀 넣고 기름 안 넣고요. 소금 넣고 해갖고 볶아 먹기도 하고 찌개 같은데 이렇게 넣어 먹기도 하는데 특별한 맛은 없어요. 뭐가 들어간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굉장한 영양을 가진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으뜸 가는 채소, 유럽과 서양의 불로초인 알티초크를 정말 잘 드심으로 건강에 유익을 많이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